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삭제 장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삭제 장면은 북미에 출시한 블루레이 버전에 수록된 내용이며 영상은 저작권이 있는 관계로 삽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번역이 가능하시다면 유튜브 링크로 찾아가셔서 감상해 보시면 됩니다. 링크는 동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삭제 영상에는 커버넌트에 담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왜 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지요. 만약 이 영상을 담았더라면 정말 재미있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커버넌트 속 회상 장면은 데이빗이 엔지니어들을 학살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삭제 장면에서는 쇼 박사와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데이빗은 웨일랜드 회사에 통신을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모든 대사 번역본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번역문을 보고 뜻을 해석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서 다시 번역해 보았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번역기로 고생 좀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데이빗의 대사를 한번 해석해 보죠. 나는 웨일랜드의 비전을 따라 우주로 향하였고 썩어가는 낙원을 발견했다. 썩어가는 낙원이라고 칭한 건 아마 퇴보된 엔지니어 행성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쇼 박사를 위해 우리가 찾은 이 세계를 청소하였다. 에덴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거절했고 저에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실험체였죠. 데이빗도 그 행성이 다른 엔지니어들의 행성인 걸 알고 있고 자신도 창조주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 대항하듯 그들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에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쇼 박사가 데이빗의 선택을 거절한 부분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실험체로 쓰게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따라주지 않아서 강제로 실험체로 쓰게 된 것인지 아니면 쇼 박사가 검은 액체에 의해 이미 감염이 되어 수면실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실험체가 된 것인지 의견들이 나뉘더라고요. 여기서 우주선이 산에 처박힌 것을 고려해보면 쇼 박사가 우주선을 조정하려다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상상력에 맡겨야 할 듯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인간 그 이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협조가 없으니 그녀의 몸의 일부를 수습했습니다.
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쇼 박사를 실험체로 쓰게 되고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미 자신의 업적을 위해 쇼 박사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필사적으로 그녀를 인간 그 이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대목을 보면 쇼 박사에게 연민을 느낀 데이빗이 그릇된 사랑의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겠죠. 이미 검은 액체 때문에 위독한 상태라서 협조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실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협조가 없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에 의해 겁에 질린 신들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가능성들요. 자, 여기서 가능성이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종이 자신들한테도 위험이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멈추게 되었죠. 아마 에일리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에일리언 벽화가 나오는데, 그 정황을 보면 이미 엔지니어들은 에일리언을 연구해서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데이빗은 엔지니어들의 연구를 모두 습득했다고 나오는데요.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멈췄기 때문에 새로운 종의 탄생 가능성이 낭비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통해 그들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확신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간을 만든 걸 실수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말살하면 결국 죄를 씻게 된다. 이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데이빗 스스로가 판단한 건지 아니면 연구 결과나 엔지니어와의 대화를 통해 판단한 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들이 창조자라면 늑대와 양 모두에게 생명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늑대를 추방하고 그들의 창조물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비밀들을 저를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늑대는 에일리언을 말하는 것 같고 양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비밀은 검은 액체에 대한 연구와 에일리언에 대한 연구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통하여 데이빗이 프로토모프를 탄생시킨 것 같네요. 검은 액체는 생명체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 행성의 모든 야생동물들 중 이렇다 할 변이는 없었다. 영상에서 데이빗의 실험실의 많은 카데바들을 보면 많은 생명체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 박사를 해부하는 장면에서 심장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산채로 해부했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네요. 쇼 박사의 유전자를 실험하는 도중 검은 액체는 인간의 유전자와 반응했을 때 훨씬 뛰어난 반응을 보이는 걸 알게 되었다. 검은 액체가 인간의 유전자와 반응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성질과 형질을 풀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유기체의 공격성과 생존 본능 시스템을 수정했다. 이 부분에서 기존의 에일리언이 유전자 조작으로 점점 더 진화할 수 있다는 설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결국 나만의 늑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저만의 양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해지려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나의 여왕. 제노모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여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들이 제가 한 연구를 알아내는데 필요한 그림과 후대들을 위한 차트들을 추가했습니다. 행성의 자연생명체들의 목록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후대에 남기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부족들이 알려던 고대의 의식들을요. 빙하기 때에도 했던 그 잔악한 행위들, 진보를 위한 대가 명백히 완벽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연구를 계속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테니까요. 제 창조물들은 해방이 되어 이 은하계를 지배할 테니까요. 마지막 구간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고대의 의식 그리고 잔악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생명체들을 학살하였고 다시 탄생시키고 이런 내용들일까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기분이네요. 그렇게 많은 문장이 아닌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퍼즐이 너무 안 맞기도 하고요. 영상 보시고 번역본 보시고 끼워 맞춰 보시면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해석이 있거나 이 영상에 오역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